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부산 지역 1월 21일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건의 신고가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진 않는다. 부산 지역 특히 고가격대에 보면은 가격 상단부에 보면은 신고가들이 몇 건씩 빵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체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느껴지네요. 요거 대구 방송에서도 오늘 아침에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장리쌀에 대해 아시나요? 장리쌀, 장리빛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들어보셨나요? 요거 제가 구글에서 잠깐 캡처를 해왔는데 장리빛, 봄에 춘 공기, 보릿고개를 넘기 힘들 때 그럴 때 쌀을 빌려서 그해 가을에 보통 쌀을 갚는데 한 가마를 빌리면 한 가마니 반을 갚는 정도. 어떤 곳은 뭐 두 가마니 갚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장에 급해서 돈을 빌려 쓰지만 가을이 되면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남자들은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뭐 여자들도 유곽으로 팔려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죠. 이 기간은 지금 짧게 봐서 지금 당장의 위기가 막 닥쳐오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빚은 이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그동안 사람들이 빌려왔던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평균 한 2.7% 정도 선에 머무릅니다. 나 5년 고정 30년 동안 상환하면 돼. 하지만 2015년부터 보세요. 2015년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지금보다 돈을 싸게 빌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금리가 더 싼 상태로 그럼 이때 나 고정으로 빌렸어 나 30년 고정이야. 이자 3%도 안 돼. 걱정 없어 했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다시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갱신을 하자고 해서 가보니까 3% 이하로 빌렸던 것이 4% 이상으로 갱신이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1%, 2% 올라가는 거 이거 무섭거든요. 장리빚은 1년 단위로 보통 봤다면 지금 우리는 이거 5년이에요. 그동안 그 시간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부모님 세대들이 IMF를 먼저 겪었던 부모님 세대들이 야, 빚 무섭다. 빚 내서 집 살려고 하면 자녀들 막 말립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면은 이 계층 사다리가 없어.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계층 사다리가 없어 하고 돈을 빌렸는데 계층 사다리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미끄러지라고 기름이라도 뿌려놨는지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지수 변동률 몇 순심리 보시겠습니다. 가계지수 1월 10일자 자료 부산 0.01.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좀 그랬죠? 전세 0.03. 대구 봐라. 대구. 부산 0.02 다시 올라갑니다. 대구는 더 떨어졌어요. 부산은 0.01에서 0.02로 올라갔어요. 가끔 신고가 위에 빵빵 터지죠. 거래량은 많지 않았는데 신고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신고가 비율 10%에서 20% 사이 움직였죠. 생각보다 신고가는 비율이 높았어요. 거래량 줄어드는 게 더 문제인데 근데 앞으로 거래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만약에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면 하락 거래가 많을까요? 상승 거래가 많을까요? 상승 거래가 더 많을 겁니다. 왜? 신고가 비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 하락 거래 비중이 많다는 말은 이 지수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수에 먼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 거래 0.03 요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떨어지는 거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늘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 지역 0.07% 상승, 연제구 0.09% 상승 이런 한두 건의 구에서 이 상승거래 신고가가 터져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가서 이 전체 지수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약간 이 평균 때문에 왜곡되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무난해 보입니다. 0.03. 근데 보합권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보합에서 상승으로 바뀐 것도 보이고 크게 하락한 곳 연제구 아까 상승 매매가는 엄청 많이 뛰었는데 전세가는 떨어지고 좀 특이하네요. 여기 동네야 그냥 줄여서 말할게요. 여기 관심 있는 분도 많고 많이 아시더라고요. 오늘자로 조사해보니까 매물 1146개 1월 초반보다 좀 올랐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2월 28일부터 입주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한 20일 정도 20일 조금 더 경과되었네요. 근데 매물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늘어난 형세
월세도 한 300개 정도 돼 보였어요. 왜? 전세가 안 빠지네. 이 표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부산은 특별방송 딱 하나 만들었는데 이 전세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다뤄드렸어요. 월평균 동래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동하는지 보니까 월평균 247건 정도 이동합니다. 21년도 요때 요 다 포함하고 요 초록색 큰 영역을 묶었던 게 247건이 됩니다. 2020년에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었어요. 2020년을 제외한다면 월평균 이동 숫자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네, 혹시라도 2021년처럼 이동한다면 이동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후반부로 갔을 때. 근데 매물 개수는 아까 저기 동래야만 1145건 정도 있었죠. 나머지 매물도 한 750개 정도 더 있는 거예요. 이 거래가 월 평균 240건 이동하는데 매물이 이렇게 많다? 이 소진 속도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동네야 어떤 분이 또 댓글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전세 뭐 3억대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이버 최저 호가로는 뭐 4억 2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싼 매물도 있어요. 그 생각보다 거래 잘 안 돼요. 이동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요거 더 감동 레미안 부동산 요 가격 좀 수정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보통 4억대 3억 후반대 3억 중반대까지 전세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어. 전세 물량 입주 기간 2달 여기는 3달쯤 주나요? 입주 지정 기간 그 기간 안에 다 빠져. 생각보다 안 빠집니다. 대구에도 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그 단순 추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기반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59건 신고되었고 신고가가 15건. 신고가 비율 높죠. 근데 거래량은 아실 거예요. 부산 계속 추적해 보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한 60건 중에 15건이면 몇 퍼센트인가요? 25%인가요? 신고가 비율 높죠. 그러니까 아직 주간 지수는 안정적으로 보인다. 근데 이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는 보일 거예요. 거래량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부산 거래량 1700건 이하. 일단 1700건 이하. 그리고 1월달은 1500건 이하 정도. 무조건 전년 거래량의 한 절반 정도. 전년 3222건이었네요. 21년 1월달 3222건인데 1월달은 반토막 1600건 정도. 이 정도 거래 형성될 거예요. 정말 반토막이에요. 근데 주간 지수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가격 상단 부분 이거 뭔가요? 75억. 대구에는 뭐 펜트하우스 이런 경우 뭐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93평에 75억이라. 그냥 깜짝 놀라고 지나갑니다. 신고가 이런 거 한두 개 때문에 주간 지수는 상승으로 반영되는데 11억 천에 거래되었던 것이 9억 3천. 이런 걸 뭐 충격으로 부산분들은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 10%씩 떨어지는 이런 거래 나다. 그리고 가격 변동폭은 부하 합순이 많이 있고 여기도 상승. 여기 상승폭이 더 커졌어요. 근데 4억 이하 부분 보면 5억에 거래되는 것이 4억 초반? 이런 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요. 근데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5억짜리 물건이 4억 천. 층수도 여기는 보니까 15층에서 21층. 층수도 더 좋네요. 5억짜리 물건이 4억에 거래되었대 하면 사람들은 아직도 증여야. 그거 아니야. 지인 간의 거래일 거야. 뭐일 거야 하면 돼. 뭐 부동산을 지인하고만 거래하나요? 근데 이런 것도 뒷조사 나중에 다 들어가 보면은 중개사 통해서 거래했는 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상거래라고 사람들이 감지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서 검색해 보면은 실거래 건수 그렇게 이거 지인 간의 직거래 건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가격 조금만 더 보고 지나갈게요. 건당 거래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2억 9,758만원 수준. 하지만 전년보다 높은 수준. 대구는 요 갈색 점이 빨간 점 아래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 아까 몇 억짜리였나요? 아까 78억짜리였나요? 그런 거 하나 딱 나타나는 순간 이게 거래금이 빵 뛰어버리죠. 그래서 이 차트도 100% 신뢰는 못한다. 가격대별 거래량 흐름이 2,000건 아래는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순. 아까 1,600건 1월 거래량 1,600건 정도 예상됩니다. 1,600건 거래된 적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높다. 아까 뭐 수십억짜리 진짜 100억에 가까운 그런 거래들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아무리 높더라도 평균 거래 금액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네요.
6억 이상 거래량 지나갈게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여기 1월달은 살짝 올라가고 12월달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한 6% 7%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분별 거래량 지나갈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지켜보시면 됩니다. 분양권 거래량 2건 중에 1건이 신고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고쳤네요. 요거 한 8천만원 정도 떨어진 거래 1건 있었고 나머지는 신규 거래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4학 호롱 하늘재 4억 3천만원. 아까 동래야 뭐 12억. 같은 84제곱미터형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이게. 여기는 건축비 2억, 여기는 건축비 뭐 한 4억, 5억 이렇게 짓는 것도 아닌데. 맞죠? 물론 입지라는 것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전세 거래량 132건 중에서 24건 신고가였습니다. 신고가 비율 뭐 20% 정도 되면 보통 양호한 수준이에요. 거래 상담 부분 보시면 워낙 이중 가격이 거래가 많아서 이거 보세요. 12억에 6억이다. 전세가율 한 몇 퍼센트나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중 거래 현상 심화된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8월 되면 정리되겠죠. 작년 말에 21년 말이 되면은 중반쯤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잖아요. 2021년 말이 되면은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전세 대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말부터 갑자기 스탠스를 슬슬 바꿔서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다. 내년 22년 8월이 되면 아주 큰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전세 물량이 많아서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가격 그 아랫부분입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3,553만원. 전년 말과 큰 차이가 없다. 이것도 조금씩 되고는 조금씩 떨어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월세 거래량 52건 신고되어서 1월달 현재 415건. 월세 거래가 12월 보니까 월세가 조금 더 늘었어요. 전세 거래는 조금 줄어들고 월세는 조금 늘어나고 반전세 영향으로 늘어나는데 근데 그 두 개 숫자를 합쳐보면 전체 임대 거래량이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그냥 예년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기울기만 빨리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앞부분에 이야기가 길어져서 뒷부분은 기울기만 살펴보실게요. 기울기, 월세 물량 병원에 보이고 전체 임대 물량은 살짝 기울기가 있고 이 부분 대구에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여기 팔 꺾이는 부분 있죠? 설날 연휴 3일, 4일 쉬고 나면 그동안 매물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럼 이 매물이 진짜 감소면은 저거 정말 매물이 줄어드는 건데 설이 지나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매물이 급격히 반등합니다. 빠르게 반등할게요. 아마 이번 설 지나고 나면 빠르게 반등할 거예요. 분위기를 뭔지 감지하는 사람들 뭐 끼리끼리 가족끼리 모이면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고 나면 시장의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이때가 설날 추석쯤 되나요? 이때 이후로 분위기 급 변화가 있었죠. 이 설이 지나고 나면 아마 급 변화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시청 감사합니다.